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지은입니다. 여러분, 이번 과정은요, 저희가 보험심사평가사 과정과 그리고 그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강좌를 선택하신 여러분, 이 심사평가사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실 거고 또 어떤 업무들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텐데요. 첫 번째, 이분들이 하는 업무라던가 어떤 업무를 통해서 또 환자분들한테 도움을 주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험심사평가사란 어떠한 사람을 우리가 보험심사평가사라고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 우리나라의 의료비의 지불 형태부터 조금 살펴보면 이 3자 지불 형태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피보험자가 이제 국민이라고 본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합니다. 즉, 여기서 보험자라고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던가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자동차 보험회사가 이 보험자에 해당이 되는 곳인데요. 이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납부를 하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사고가 나거나 또는 질병이 발생을 했을 때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겠죠. 자, 받고 나면 이 의료기관에 진료를 행한 뒤에 어떤 이제 금전적으로 지불을 해야 되는데 진료를 행한 뒤에 보험자가 위촉한 심사기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던가 또는 산재보험심사부서 이렇게 심사기구 등의 진료비를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100% 전에 제공이 될 수도 있고 일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되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자, 이 과정에서 보험자 심사부서에 진료비 심사평가를 받기 위해서 자체 심사평가 업무를 실시를 하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진료비 관리 전문가가 필요하더라. 이렇게 심사기구로 들어갈 때 이 병명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 진료비를 청구를 할 때 그게 해당이 되는지 안 해당이 되는지 또는 진료를 함에 있어서 그 진료의 행위와 그리고 과목이 어디에 체크를 해야 되는지 그런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을 누가 체크하고 관리한다? 진료비 관리 전문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바로 보험심사평가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떠한 역할이 있는지를 한번 볼 텐데 총 4가지로 나뉘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바로 자체 심사가 있습니다. 자, 이 자체 심사는 환자의 내원 시작부터 병원을 들어온 순간부터 태어나고 나가는 데까지 또는 입원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제 병원을 들어왔다가 진료를 받고 나갈 때까지 발생된 환자의 진료비에 대해서 요양급여 기준 타당 여부를 정해서 본인 부담금과 그리고 보험자 부담금을 정하는 이러한 자체 심사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진료비 청구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부분, 이 항목은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진료비 회수를 위해서 이 보험자 부담의 청구를 진행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업무를 한번 보면요. 진료비를 분석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심사기구가 발급한 이러한 진료비 심사 내역서를 토대로 해서 삭감 사유를 항목별이라던가 진료과별, 진료 의사별로 넣어두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 심사의 한 과정이죠. 그런 것 또한 바로 역할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의 신청과 심사 청구가 있습니다. 삭감 분석 내역을 토대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더라. 좀 보니까 좀 뭔가 맞지 않는데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정보로 베이스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을 다시 이의 신청을 해봐야겠다라고 결정이 된다면 이러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의 역할로 나뉘어 볼 수가 있더라라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 관리 업무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럼 오픈이 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진료비 관련 민원이 폭주를 하는 거죠. 일반 환자분들도 이러한 정보가 공개된 내용을 베이스로 해서 비교 분석을 어느 정도는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나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민원을 막 넣겠죠. 그래서 이런 민원이 폭주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대학 병원을 어떤 위시한 일부 대형 병원에서는 일찌감치 그런 걸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체 심사 업무를 해왔고 이제는 중소병원이나 의원급에서도 이런 보험 심사 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충원하는 데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TO가 점점점 일자리가 발생을 많이 하고 있더라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관리 업무를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건 요양기관 원무라던가 또는 보험심사과 그리고 민간보험사 또는 건강보험 프로그램 개발 업체나 의료 관련 교육기관, 협회, 벤처기업 이런 쪽에서도 여러분들이 업무를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가 있더라. 뭐 여기에서는 내가 더 내 성향에 맞는 곳을 선택을 해서 진로를 결정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맞는 업무를 하실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최근 근황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최근에 이런 보험심사 평가사의 응시 인원이 이런 자격 취득자의 어떤 수요 증가로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각종 양성기간이나 배출 인원의 증가 등으로 자격증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그러한 자격증을 요하는 그런 장소들도 좀 늘고 있더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병원이나 이런 요양기관에서 자격 취득자를 현장에 즉시 투입을 하기를 또 원하고요. 이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당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라고 많이들 요청을 하죠. 자, 이렇게 보험심사 평가사는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기관으로서의 진출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더라. 자, 그래서 이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직원의 노령화로 인한 일자리가 향후 5년간 어떻게 된다? 바로 6,000명 정도가 증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료실손보험 확대 등으로 이런 생명보험이라던가 재보험 등 민간보험회사의 일자리도 6,000명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취업을 할 때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는 조금은 더 유리할 때도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관련된 업무나 관련된 환경, 장소에서 일을 하고자 하실 때. 자, 제약과 의료기기 업체 등에도 15,00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연구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번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알아가시고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신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일할 장소와 그런 자리는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니까 유리하게 잘 사용이 될 거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와 함께 진행되는 1년의 과정 동안 중도 탈락 없이, 중도 포기 없이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 계속 쭉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